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이와 민국이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간만에 괜찮은 식당과 숙소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하느라 그만 깜빡하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지도보다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길을 가야 되니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해서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폰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꺼져버렸어요.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갈림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있는데 다행히 그 갈림길 앞을 보니까 한 벤치가 있고요. 그 벤치에 노인 2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길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벤치 바로 앞에 이런 편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두 노인 중 한 명은 참말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거짓말만 한다. 질문은 한 명에게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편말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과연 대한이와 민국이는 어느 할아버지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죠? 혹시 멈추지 않고 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시면 저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과연 답이 뭔가요? 누구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이거 의외로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객관식으로 선택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왼쪽 노인에게 왼쪽 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2번, 오른쪽 노인에게 오른쪽 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3번, 아무에게나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어느 쪽 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4번은 아무에게나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옆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산티아고 가는 길을 물으면 어느 쪽 길이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1, 2, 3, 4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리니까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이와 민국이가 아무 할아버지를 골라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참말만 하는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거짓말만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잘못된 길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알려줄 거라고 그 할아버지는 참말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이와 민국이가 아무나 하나 골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만 하는 할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참말만 하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길을 알려줄 거예요. 아, 저 길이라고 알려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거짓말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산티아고 가는 길이 아닌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 길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산티아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러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퀴즈 쉬운 것 같았는데 은근히 머리를 써야 됐죠? 근데 제가 갑자기 왜 퀴즈를 내고 그랬을까요? 오늘 주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1만 명 감사 이벤트를 하면서 이 까칠교수가 왜 까칠교수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의외로 정확하게 맞추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우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세상을 까칠하게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까칠교수라고 하는 닉네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준영님은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까칠하다는 의미는 늘 깨어있는 상태로 질문을 던진다라는 의미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정말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 의도를 맞춰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따져가면서 까다롭게 구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까다롭다, 까칠하다, 불편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오히려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오히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 학생들을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태도를 크리티컬 띵킹,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에서는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있죠. 그 백과사전의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미국 철학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모티머 애들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려 깊은 시민, 즉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후 미국 사회와 미국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세기 핵심 역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핵심 역량으로 4C다 혹은 뭐 6C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4C가 됐든 6C가 됐든 그 C 안에 항상 크리티컬 띵킹,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심지어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과목을 정식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비판적 사고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퀴즈도 냈던 거예요. 처음에 그 퀴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퀴즈 내용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노인 중에 누가 참말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좀 더 써야 돼요.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선 당연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히 정보의 홍수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도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게 바른 정보인지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까칠하게 굴어야 돼요. 뭔가 좀 더 따져보고 더 근거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꽤 귀찮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남에게 맡기거나 그러면 바로 호갱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이용당하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까칠 교수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좀 까칠하다, 까다롭다, 불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맞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거를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까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신다면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까칠 교수가 왜 까칠 교수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예전부터 한번 이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채널의 모든 구독자님들은요, 주어진 어떤 정보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른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서 따져보는 이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잘 무장하셔서요 21세기 이 인포데믹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좀 더 검증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욱 까칠해지실 수 있도록 좀 더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갈고 닦일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